토지 투자를 할 때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묘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묘지를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 투자 과정에서 묘지가 있는 땅의 매매 계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상의 묘지를 이전시키는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등기 전까지 묘지를 이전해야만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을 꼭 넣고 계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되어 있는 땅, 기획부동산 회사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를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기 좋은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내 이름으로 매입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공유로 사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모든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는요, 내가 원하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땅을 분할하려고 해도 다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매입하면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보자가 모르는 사람과 공유해서 땅을 사게 되면 결국 사달이 납니다. 따라서 땅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과 공유해서 매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초보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묘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묘지가 있는 곳을 발견하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지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공동묘지나 가족 묘지를 만들기 위해 묘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묘지에 사용되는 땅은 임야입니다. 묘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투자한 땅 주변에 묘지가 있으면 땅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한 땅 안에 묘지가 있다면 매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묘지가 죽음을 연상시켜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하다 보면 논에 묘지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근처나 농경지에 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논에 묘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산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묘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묘지를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 투자 과정에서 묘지가 있는 땅의 매매 계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상의 묘지를 이전시키는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등기 전까지 묘지를 이전해야만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을 꼭 넣고 계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맹지가 있습니다. 28가지 지목 중에 맹지라는 지목은 사실 없습니다. 맹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맹지는 쓸모가 없는 땅이란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해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맹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맹지만 공략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크기 때문에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토지 투자 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투자 초보자에게 이런 땅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보자는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처음부터 맹지에 투자했다가는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맹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땅 주인이 싸게 팔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맹지로 큰 수익을 기대했다가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싸도 초보자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사가 있습니다. 개발하지 않은 원형지 투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축사입니다.
평택, 용인, 안성 같은 도시에서도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어김없이 축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는 주로 우사, 돈사, 양계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축을 키우는 시설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축사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심해져 전원주택지 주변에 축사가 있을 경우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축사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축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생업으로 이어온 일을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저감하는 장치나 약품 처리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우사인지, 돈사인지, 양계장인지, 그리고 매입할 토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위치의 땅이라면 주변에 축사가 있더라도 매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축사 운영자를 찾아가 이전이나 폐업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축사 운영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축사를 마을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개발이 시작되면 축사 주인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치가 높은 땅이 축사 주변에 있다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 쓰레기장, 교도소 주변, 현장 답사를 다니다 보면요, 혐오시설 주변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사나 장례식장, 고물상, 쓰레기시설 처리 같은 혐오시설이 있으면 주변 땅값은 오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땅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일반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팔 수 있다면 매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 이런 땅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송전탑이 위치한 땅입니다. 분묘나 축사는 이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송전탑은 한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시설이고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땅에는 반드시 송전탑이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탑이 들어선 땅의 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땅의 가치는 크게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송전탑 주변은 전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주변 지역을 띠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중 생산 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강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가 바로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서울 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민의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땅 투자는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며 초보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1.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해 도시 과대화를 방지합니다. 2. 녹지대의 형성, 자연 풍치의 환경 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 보호, 오픈 스페이스
확보, 비옥한 농지의 영구 보전 등을 통해 자연 환경을 보전합니다. 3. 대도시 공해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위성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 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안보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중요 시설물을 보호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던 도심 속 토지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보자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는 지목 중 하나로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는 숲, 습지, 중림지, 황무지, 간석지, 사지 등의 땅을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이 임야에 속합니다. 건축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 시에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익용 산지는요, 재해 방지, 자연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공익용 산지와 보전 산지는 모두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 이외의 모든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 산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주택이나 창고, 공장 같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사도와 인목 축척을 조사해야 합니다. 해당 임야의 나무 종류와 수량 등을 조사해서 기준에 맞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 초보자가 임야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토목 측량 업체에도 문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토지는 오로지 농사만을 짓기 위해 경지 정리를 통해 반듯한 모양으로 조성된 토지로 일반 주택이나 음식점, 카페, 상가, 사무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벼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토지로서 초보자가 투자 대상으로 매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되어 있는 땅, 기획부동산 회사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를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기 좋은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내 이름으로 매입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공유로 사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모든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는요, 내가 원하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땅을 분할하려고 해도 다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매입하면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보자가 모르는 사람과 공유해서 땅을 사게 되면 결국 사달이 납니다. 따라서 땅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과 공유해서 매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사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및 군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으며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부대, 영해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 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되므로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